인생은 흔히 길에 비유되곤 합니다. 어떤 길은 평탄하고 어떤 길은 거칠고 험난하죠. 우리는 그 길 위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고 헤어지며 자신만의 지도를 그려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볼 길은 유난히 구비가 많고 파란만장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신이라는 나이, 인생의 반환점을 돌아선 그녀가 들려주는 삶의 고백 속으로 조용히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따뜻한 마음을 담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여정들을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찻잔을 앞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의 대화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며칠 전 그녀에게 결혼하자는 말을 건넨 한 남자. 그리고 오늘 그녀는 그 남자를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렇게 사람을 잘 믿으세요? 정말요? 그렇다면 상처도 많이 받으셨겠네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굳게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감, 그로 인한 절망. 저도 그랬거든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오죽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약까지 준비한 적도 몇 번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더는 쉽게 울지도 않고 누구를 함부로 믿지도 않죠. 그 모든 눈물이 제게 가르쳐준 대가인 셈입니다. 이제는 믿고 싶은 사람도 믿을 만한 사람도 딱히 없지만요. 사랑은 믿음이라고들 하죠. 그렇다면 제게는 이제 사랑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 되겠네요. 그래도 술은 믿을 만하죠. 마시는 만큼 정직하게 취하게 해주니까요. 정말 저와 결혼하고 싶으신가요? 혹시 무슨 급한 사정이라도 있으세요? 결혼이라는 건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서로를 충분히 알아갈 시간이 필요한 법이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만난 게 오늘로 고작 4번째인데 벌써 그런 결심을 하셨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해요. 저 같은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니. 하지만 너무 성급한 결정은 또 다른 실패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옛말에도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만나자는 당신의 연락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나가서 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당신이 싫은 건 아닙니다. 그랬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겠죠. 문제는 제가 아직 당신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당신도 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대로 홀로 늙어갈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쓸쓸하죠. 제 나이의 결혼이란 불타는 사랑보다는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서로의 말벗이 되어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조용히 믿어주는 그런 사이. 물론 함께 살다 보면 없던 정도 깊어지는 법이겠지요. 제가 당신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우리를 소개해준 목욕탕 언니에게 들은 몇 마디가 전부입니다. 한 번의 실패를 겪었고 군대에 간 아들이 하나 있으며 용접일을 30년이나 하셨다는 것. 30년이라니 정말 긴 세월이네요. 군을 제대하고 곧바로 용접봉을 잡으셨군요. 그 고된 시간을 홀로 이겨내셨을 걸 생각하니 마음이 짠합니다. 저는요? 저는 가난했지만 그래도 새끼밥은 악착같이 챙겨 먹으며 자랐습니다. 이모 댁에서 성이 다른 4명의 아이들과 함께 자랐거든요. 저까지 합쳐 5아이가 밥상에 둘러앉으면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갈치구이라도 올라오는 날이면
보이지 않는 젓가락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60년대, 70년대의 그 시절처럼 우리에게 밥 한 끼는 생존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래도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이모의 불호령도,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언니와 동생들도,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막내까지도요. 술 한 잔 따라주세요. 뭐 어때요? 여자가 나이 쉰을 그냥 먹은 줄 아세요? 이 나이가 되면 염치도 체면도 다 뒷전이랍니다. 저는 독한 술을 좋아해요. 빨간 뚜껑 소주 같은 거요. 제 삶이 모질지 못해서 그런가 봅니다. 제 첫사랑 이야기요. 갑자기 웬 사랑 타령이세요. 술맛 떨어지게. 하지만 제 이야기로 안주를 대신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대신 2가지만 약속해주세요. 하나는 제 이야기를 듣고 웃지 않기. 누구나 자신의 사랑은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남의 사랑은 시시하게 여기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이야기가 끝나면 당신의 사랑 이야기도 들려주시기. 약속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이모 손에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아요. 16살 여름, 저는 길가에 가니 천막을 치고 옥수수를 팔았습니다. 뙤약볕 아래 자동차가 내뿜는 먼지를 뒤집어 쓰는 게 일상이었죠. 바로 그때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동차가 아닌 낡은 자전거를 타고 나타났어요. 땀으로 온몸이 젖은 채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그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건넸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옥수수 한 개를 내밀었죠. 그는 허겁지겁 옥수수를 먹어치웠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때 제 눈에는 그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로 보였습니다. 키도 작고 비쩍 마른 데다 땀 냄새가 진동했는데도 말이죠. 그는 산 너머 마을에 사는 대학생이었어요. 나중에 들으니 서울에서 시위를 하다 도망쳐 내려왔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 몇 번 그를 보러 갔지만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을 뿐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길지 않았어요. 얼마 뒤 그가 밤중에 낯선 사람들에게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제 첫사랑의 전부입니다. 허무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나이가 든 지금도 가끔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면 가슴이 뜁니다. 이루어지지 못했기에 더 아련한 기억으로 남은 걸까요? 제 2번째 남자는 유부남이었습니다. 20살 무렵 가난을 벗어나고자 서울로 올라와 미용 기술을 배울 때였죠. 낮에는 공장에서 재봉틀을 돌리고 밤에는 미용학원으로 향하는 팍팍한 삶이었지만 제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원 앞 작은 식당의 주인이었습니다. 40 초반의 나이, 항상 웃는 얼굴이 인상적인 사람이었죠. 유난히 제게만 달걀을 2개씩 넣어주고 불고기 같은 특별한 반찬을 챙겨주는 그의 친절에 제 마음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늦은 밤까지 홀로 식당 일을 하는 그가 안쓰러워 팔을 걷어붙이고 돕기 시작했고 그렇게 우리의 위험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내와 딸이 있다는 사실까지도요. 하지만 저는 그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빈자리를 그에게서 찾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는 점점 저를 올가매기 시작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과 2번의 중절 수술, 제 몸에서 사라져간 생명들을 생각하며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제 머리채를 잡는 대신 제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 눈물 앞에서,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 아이의 얼굴 앞에서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 사람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학원도 옮기고 살던 집도 나왔습니다. 내 길이 아니라고 수없이 되뇌며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세 번째 남자는 홍콩 배우처럼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미용실을 차리고 제 삶을 막 개척하기 시작한 29살에 만났죠. 그는 총각의 월급쟁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럴듯한 외모와 번듯한 직업. 저는 하늘이 제게 큰 복을 내려주셨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회사원도 총각도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아이까지 있었던 사람이었죠. 설상가상으로 그는 술만 마시면 손찌검을 하는 폭력적인 사람이었고 지독한 노름꾼이었습니다. 제가 빚을 갚기 위해 악착같이 모은 돈까지 훔쳐 노름판으로 향했습니다.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말리면 주먹과 발길질이 날아올 뿐이었죠. 제 삶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멍든 얼굴을 화장으로 가린 채 미용실에 나가 손님들의 머리를 만지면서도 언젠가는 그가 돌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 덩치 큰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가 빌린 노름빚을 내놓으라며 저를 협박했고 제 손가락을 꺾어 강제로 지장을 찍게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미용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인간이 제가 거두어 주었던 어린 미용사와 벌거벗은 채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손에 잡히는 가위를 들고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만약 그가 재빨리 도망치지 않았다면 저는 살인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미용실도 살던 반지하 방도 모두 빚쟁이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길거리로 나앉은 제게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잘생긴 얼굴에 미쳐 돌더니 꼴 좋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살아갈 이유도 의미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걸까요? 절망의 끝에서 우연히 옛 단골 손님이었던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 사정을 듣고는 보증금도 없이 자신의 건물 1층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운영하는 미용실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 끔찍한 경험 이후 저는 오랫동안 남자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세상 모든 남자가 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혼자 걷겠다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진정한 사랑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 미용실 옆에서 작은 세탁소를 하던 60이 넘은 호랍이었습니다. 머리는 벗겨지고 수수깡처럼 비쩍 마른 무뚝뚝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에게서는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어느 여름밤 죽은 아내의 기일이라며 평상에 앉아 홀로 소주를 마시던 그의 쓸쓸한 뒷모습을 본 날 저는 처음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가 얼마나 닮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행동이 사랑이었습니다. 시장에 갈 때면 말없이 장바구니를 들어주었고 밥대를 놓치면 서툰 솜씨로 밥상을 차려주었으며 제 속옷까지 손수 빨아 다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함께하며 비로소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또다시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함께한 지 2년이 되던 어느 겨울, 그는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받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겨진 그의 모습 앞에서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왜 행복해지려고 할 때마다 이런 시련이 닥치는지 세상을 원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걸어온 길의 전부입니다. 참 팍팍하고 곡절 많은 길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 길을 잃어도 동이 트면 길은 다시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50이라는 나이, 아직 남은 절반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운명에 끌려다니지 않고 제 길을 제 손으로 만들며 나아가려 합니다. 불행이 다시 찾아온다면 울며 주저앉는 대신 그 길을 두들기고 깨고 열어서 기어이 나아갈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니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른 하늘처럼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당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난 아픔들은 모두 털어버리세요. 혼자서 아이를 기르며 그 힘든 시간을 견뎌오신 당신은 누구보다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의 남은 길을 함께 걸어갈 좋은 사람을 만나세요. 제 이야기가 너무 길었네요. 고작 4번 만난 당신 앞에서 주책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건 왜일까요? 자,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차례입니다. 걱정 마세요. 저 역시 웃지 않고 조용히 당신의 길에 귀 기울일 테니까요.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를 알아가야 하니까요. 다음번엔 제가 먼저 연락드릴게요. 그 약속은 믿으셔도 좋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길을 따라 걷는 여정은 어떠셨나요? 그녀의 이야기는 단지 그녀만의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걷고 있는 혹은 걸어왔던 길의 한 조각을 비추는 거울일지도 모르죠.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이 당신이 자신의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